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감 찍고 30분 만에 찾아오는 실시간 맞춤형 종목 상담 프로그램 주식해결사의 이주호.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인내로 버틴 고된 한 주가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이 시장의 흐름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나은 시장이 펼쳐지길 희망하면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책 미리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오늘 개운하게 풀어드릴게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좀 더 깔끔하게 마감을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조금은 찜찜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던지기도 어렵고 내 포트에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거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해결사 출발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와 김민지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주일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재모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과 함께 이번 주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아쉽지만 2050선 마저 이탈되면서 2045포인트에서 일단 금요일 시장 지수를 마감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 주에 하회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사 이익 기대감들 이런 거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조금 올랐었는데요. 거의 이번 주 상승했던 부분들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밀리는 금요일 시장에서 밀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지수는 2050선 마저 이탈된 상황에서 지금 2045에 마무리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 이번 주에는 한 3거래일 정도 순매수하면서 저점을 좀 잡아가나 싶었는데요. 오늘 거의 한꺼번에 대량 매도가 나와버렸죠. 금액으로 볼 때 3,292억이 오늘 하루에 나왔습니다. 그런 인해 가지고 오늘 지수가 이제 크게 내려왔던 거고요. 대부분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매도를 좀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IT주에서 순매수 들어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수급이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은 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기관은 오늘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요. 한 3,259억 정도 순매수를 해 주었고요. 어제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도를 좀 했었는데 오늘 반대로 순매수를 좀 해 주었고 역시나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순매수해 준 부분들 이 부분으로 오늘 기관이 순매수를 해 주었지만 지수를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기에는 오늘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볼 때는 운수창고 업종 이 중에서 보실 때 항공주가 오늘 많이 올랐을 겁니다. 비교적 종목별로 볼 때는 2에서 3% 정도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역시나 이 항공주들은 유가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유류 비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에서 거의 30% 정도를 이 유류, 국제 유가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공주가 올라간 이유들은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비교적 운수창고 업종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수가 690선, 어제 700선 이탈이 됐고요. 지금 690선까지 밀려 내려갔고 장 마감 지수 0.98% 정도로 뭐 1% 안쪽에서 마감됐는데요. 장중에 잘 보시면 1% 이상 더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가 그나마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볼 때는 뭐 불안함은 뭐 여지없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섹터별로 볼 때도 움직임이 각자 각색의 어떤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의 어떤 움직임도 아니었고 순수하게
종목별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국내 이벤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일정 정도 바이오 섹터 중에서 그나마 몇 개 올라간 종목들은 다음 주 중요 이벤트가 있죠. 그 종목군들이 조금 약간 올라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마감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재모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다음 주에 일단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챙겨야 할 몇 가지 요소들, 그다음 제도적으로 바뀐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5월 21일 날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5월 30일인데 5월 30일부터 이제 거래해서 그때부터 매매하는 일단 주식에 대해서는 아마 증권거래세가 이제 변동된 것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존의 0.15에서 0.10으로 세금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일단은 거래세, 세금을 인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로 볼 때는 최근에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조금 낮춰주면서 거래를 조금 더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마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시장 자체로 볼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매매되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 정도는 일단은 주식을 투자하실 때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5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5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이미 뭐 시장에서는 대부분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어느 정도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기자회견, 여기에서 멘트드리고 결국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한국은행에서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또는 글로벌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에는 분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음 주 5월 31일 이후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보통 야스코라고 약자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 종목군들 좀 올랐습니다. 잘 보시면 유한양행, 한미약품, 오스코텍, 제넥신,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기업들에 관련된 논문들이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목군들이 비교적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아질 시점인 것 같은데도 어떤 투자 심리 개선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바이오 섹터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 짚어봤고요. 일정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은 금요일인가 봐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른 날보다 좀 적습니다. 놀러 가시나 봐요. 뭐 다들 좀 문자를 안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런 날이 다른 날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다 보니까 막 저희가 못 봐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이런 날 보내주시면 오히려 또 확률이. 상담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오늘을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와 특징 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김민재 전문가님. 네, 오늘 간단하게 특징 섹터와 종목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한 섹터로는 보안주 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세 섹터는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보안주의 상승의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성전자에서 보안기술 포럼을 일단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보안주 관련으로 일단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화웨이 쪽에서 좀 악재가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보안 문제로 이제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종목을 일단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K사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22%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 약세의 장 때문에 한 종가는 4.28%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LG나 SK, 롯데, 농심 등의 고객사를 둔 업체로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필수 보안 솔루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장 초반 역시 14% 가까이 상승을 하였지만 종가상으로는 뭐 마이너스 2%대로 시장의 영향으로 좀 밀리면서 종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자회사의 인지소프트라는 자회사가 신분 증진이 확인이라는 시스템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으로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장중에 한 8%까지 상승했다가 역시 종가상으로는 2.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세 섹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수소차 섹터였습니다. 이런 큰 이슈라기보다는 이번 전일이었죠. 어제 날짜로 이제 강릉 벤처 공장에서 이제 수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명 사고도 약간 있었는데요. 이런 수소 쪽 안전 사고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간단하게 종가상으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S에너지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대, 그리고 삼화전자 마이너스 7%대, 그리고 S퓨얼세 마이너스 6%대, 그리고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대로 일단 수소 관련 종목들이 모두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단 특징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특징 종목, 오늘 강하게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2종목 정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일단 손오공과 흥하해운입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일단 캐릭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지만 역시 종가상으로는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손오공의 오늘 강한 상승의 모멘텀으로는 손오공의 일단 최대 주주이자 왕구 회사인 마텔이 워너브라더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관련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인 흥하해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통해서 간단하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해운 업종에 속한 종목이고요. 이렇다 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큰 이슈의 호재라기보다는 일단 대규모의 유상 증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금일 특징 섹터나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4월 중순부터 꾸준히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도 업종이나 주도 종목 같은 경우도 없는 상황이고 최근 이런 간단하게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017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60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좀 밑으로 많이 내려놓고 진입을 하시면 투자 임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종목을 접수해 주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손실폭이 적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0060님 저희가 받았고요. 3626님도 받았고 9087님, 9974님, 8859님, 8927님 저희가 다 문자 받았으니까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상담을 해드릴지는 잠시 후에 정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시간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